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종차별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에서 아프리카계 유학생의 피부를 연탄 색깔에 비유해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김대우 기자,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방금 지금도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동에서 당 청년위원회가 이제 주최한 사랑의 연탄 배달 운동 뭐 여기에 나가셨다가 연탄 이렇게 하면서 니는 얼굴 색깔하고 연탄 색깔 니 연탄 색깔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정말 이게 초등학교에서도 흑인을 보고 연탄 색깔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의 피부 색깔 누구의 피부색 보고 검다, 검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교육시키는 세상 아닙니까? 예. 참 큰일 하셨네요 이번에.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네. 점수는 까먹고 그러셨네요. 네. 예. 근데 이상임 부총장님, 예.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설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종류의 뭐 여기자들한테 반말을 한다거나 뭐 대부분 반말 많이 하시죠? 해서 이번에도 또 반말을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네. 김무성 대표의 워딩이라든가 행보라든가 또 그림글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좀 네. 고쳐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차기 대권 구도에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관점보다는 본인 네.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일종의 뭐 소탈하다, 뭐 또 소박하다, 네. 아주 뭐 그 끄리낌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예, 예. 대중들이 다 백인백색이거든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연탄에서 비교하는 부분은 상당히 네. 폭발력을 지닌 저는 실수입니다. 예. 그렇죠. 뭐 워딩 그 자체는 이렇게 보니까 악의적으로 뭐 한 건 아닌데 네. 그러나 뭐 대중들이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이걸 따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자들이 말 자체가 바로 파장이 있는 것이고 또 문화에 네. 영향이 있는 것인데 네. 사례 없지 못한 그런 발언이라 봐야 돼요. 얼마 전에도 말이죠. 한겨레 신문의 여기자가 무대뽀와 무성대장 사이라는 굉장히 큰 기사를 썼어요. 예. 이제 그 뉘앙스를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기자한테 이제 반말을 계속해서 예. 왜 반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니는 너가 아버지한테도 존댓말 하락하나? 라고 예.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자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렇죠. 나는 예.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만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말 친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반말부터 시작하는 거는 점수를 잃는 쪽이죠. 친근감의 표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역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반말도 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뭐 20대, 30대, 네. 40대도 마찬가지고 10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말하면 싫어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또 기자라는 그 직책도 있을 뿐더러 막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떤 정치인들하고 네. 지금의 어떤 젊은 기자들하고 네. 막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나 김무성 네. 대표가 무턱대고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은데 예, 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주진 하여튼 처장이 김무성 대표 발언 뭐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예. 많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네티즌들도 그렇고 예. 각종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 타이밍상 이제 오늘 오후에 터진 일이라서 예. 근데 어쨌든 좀 김무성 대표가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여튼 뭐 김무성 대표가 뭐 대통령은 아니고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예. 뭐 외신에까지 굳이 나올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참 이분이 대통령 돼서 이런 말실수를 하면 정말 국제적으로 이게 망신 아닙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 대통령 후보가 이런 실언을 네. 하면 뭐 인권 감각이라든지 국제 그렇죠. 감각 여러 면에서 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김무성 대표는 정말 이게 대인배 같은 뭐 호감형의 얼굴 또 그런 말투 이것 때문에 점수를 얻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이 얻은 점수를 정말 삐끗하면 한 번에 다 날릴 수도 있는 이 말투나 이 행동 양식을 갖고 계시니까 참모들이 진짜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지적을 해드려야 되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네. 부분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라도 사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정치인이 좋고 정치 유머가 상당히 네. 뭐 긍정적인 그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러나 이 좋거나 유머를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게 네. 바로 정치인들 유머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유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처칠 수상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의정 활동 당시에 계속 지각해서 야당이 왜 그렇게 지각하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정에 국회에 나오는 날은 우리 부인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조건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처칠에 대한 위상 자체가 오히려 상승이 되는 그런 네. 기구에 있는데 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조크 자체는 상당히 좀 위험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예. 대중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친근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이미지 자체를 상당히 좀 가볍게 느껴지는 네. 그런 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네. 기회로 매너를 잘 맞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크라는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즉흥적인 생각에 따른 돌발 발언 때문에 네. 이슈를 만든 적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네. 뭐 상하이에서 개헌 발언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랬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런 이제 돌발 발언들이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랑 좀 특훈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 대통령이 사실 이런 가벼운 말로 실수를 했던 기억은 정말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점수 따려고 했다가 오히려 잃은 김무성 대표. 연말에 봉사활동 할 일 많잖아요. 웬일인지 연탄 배단만은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일이 스모그와의 전쟁인 중국. 얼마 전에 공기캔이 불티나게 팔린 걸로 모자라 공기청정비까지 받는 식당까지 생겨났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중국이 스모그 적색 그 경보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19일 오전 이제 네. 7시부터 네. 22일 밤 12시까지 내렸는데요. 이러한 경보를 내리게 된 건 이제 공기질 지수가 201에서 300을 일컫는 심각한 오염이 이 사흘 이상이거나 72시간 동안 지속될 때 네. 이러한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기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남의 불안을 틈타서 또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네, 좀 근데 그 찬반 논란이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그 장수성 이제 장자강에 있는 한 식당에서 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대가로 아. 이 손님들에게 1위안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80원씩을 네. 더 받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뭐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나쁜 공기를 좋게 하는 동안 돈을 썼기 때문에 네. 돈을 지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 식당 안에 공기를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가 식당들도 밥맛이 아니라 공기 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닌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최고의 히트곡으로 꼽히는 가수 이혜란 씨의 100세 인생 노래를 두고 여야가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로고송으로 검토에 나섰고 정치연합은 온라인 당원 모집에 각종 패러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이혜란 씨가 나와서 정말 멋들어지게 노래를 한번 불러주셨잖아요. 바로 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네. 노래도 불러주시고 예, 저희 박대장 프로그램 갖고 이렇게 패러디도 해주시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사실 그 방송이 끝나고 저가 집에 가는 동안 계속 또 이 전해례가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게 올해는 아마 이제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예, 예. 곧 이제 정말 우리 로고송 좀 쓰자 연락이 오겠다 했더니 정말 바로 연락이 아니나 오네요. 다를까. 예. 근데 이게 로고송을 쓴다고 하는 건 이제 돈 주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먼저 선정은 새정치가 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 그래서 지금 온라인 당원을 모집하면서 전해라 요거를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혜란 씨가 돈 벌었나 연락을 해봤더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고 연락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예. 좀 섭섭한 일 아닙니까? 이게 돈 줘야 되는 문제는 물론 아니겠죠.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쓴 거는 아마 그 후렴구, 네. 문구만 쓴 걸로 보입니다. 네. 전해라. 전해라. 그걸 갖고 이제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보기는 어렵고, 네. 만약 전해라 음악으로 막 간다면, 그거는 상당히 보상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 같다고 네. 생각이 들고, 예. 막 새누리당 입장에서 지금 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 있거든요. 예. 아마 두 당이 경쟁을 한다면, 네. 그 총선에서 그 노래는 가치가 네.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작을 산 당에서 그 노래를 독점적으로 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 당이 독점적으로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둘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정의당은 뭐 안 하겠죠. 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이게 듭니다. 또 의외로 안철수 신당에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혜란 씨 입장에서는 시장이 더 커진 거예요. 예. 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원래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몸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렇죠. 법인데요. 그런데 이제 로고송을 일단 계약을 하면
특정한 한 당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독점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로고송을 이제 저런 어떤 문구, 그냥 전해라라는 문구를 쓰는 거를 어떻게 저작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후렴구가 중요하고 그 후렴이 아주 친근합니다. 젊은이도 좋아하고 늙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아리랑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전해라 이렇게 이런 모습이 요거를 총선에서 쓴다면 네. 내가 뭐 당선된다고 전해라 이렇게 많이 그렇죠. 붙일 수가 있거든요. 활용하기 아주 좋은 그렇죠. 노래예요. 그렇게 네. 된다면 아마도 독점된 어떤 당만 쓰도록 계약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가 선거, 정치 홍보에 활용하게 된 거에 저는 정말 가장 우리나라의 효시로 꼽히는 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당시 후보의 결국은 당선을 가져온 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그 D.O.C와 함께 춤을, DJ D.O.C와 함께 춤을 이 노래였다고 기억하는데 일단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DJ 남들대로 좋은 세상 열릴 거예요. DJ는 할 수 있죠. 밝은 미래 희망. DJ DOC는 저때 선거에서 누굴 찍었을까?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겠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네. 뇌리에 큰 그 각인을 남겼습니다. 기자이네요. 네. 정말 촌스럽긴 하네요. 옛날 영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 노래 자체가 워낙 좋아서 네. 그래서 저 노래도 되게 잘 익었었고 아 이게 박근혜 대통령 네. 아, 선거 로고송을 저렇게 만드는군요. 중간에 1번, 1번을 항상 넣어서 각인시키고. 야, 조원진 수석이죠. 누굽니까? 아하. 다 2번이다. 다음 명박 그렇죠. 저때 야당이었기 때문에 2번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번으로 네. 나왔었군요. 예. 아. 찍어요. 이 태백 4호전은 이제는 없다. 일하는 대한민국 화이팅. 아기요 2번. 그러니까 지금 다 결국 세 분 다 당선된 대통령 후보들의 로고송을 그렇죠. 들었는데 네. 전 역시 세 중에서 네. 처음에 나왔던 DJ와 네. 함께 춤을이 가장 지금까지도 네. 익숙하고 저 노래는 정말 파괴력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이미지가 좀 뭐 딱딱하고 경색된 느낌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노래가 로쿠 거였죠? 박근혜를 믿어봐. 예. 이 트로트로 해갖고 아주 가볍게 좀 친근한 느낌을 더 강화해서 한 것 음악은 같아요. 사실은 네. 이게 귀에 탁탁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예. 네네. 그런 음악을 또 흥겹고 달라붙은 음악이 아마도 오빠 한번 믿어봐. 아우, 그때 가장 노래방에서 유행했던. 엄청 많이 부르던 와, 노래 그런 아닌가, 노래를 아저씨들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네. 무조건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렇죠. 무조건 노래도 있고 예. 로쿠꺼도 그 당시 상당히 유행했던 슈퍼주니어 노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의미가 있잖아요. 거꾸로 좀 바꿔보자. 네네. 막 그런 내용을 다 DJ DOC도 DJ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DJ와 함께 그래서 춤을, 그거가 예.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선거에 아주 좋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보는 역시 이정희는 박보란 노래가 제일 그렇죠. 널리 활용됐었죠. 그때 2000년 총선이었죠. 그때 예.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네. 낙천 낙선 운동을 아. 하는데 문제 후보들에 대해서 이정현이라는 가수가 바꿔라는 노래를 발표했고 그걸 로고송으로 쓰면서 예.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됐었고 네. 그 D.O.C와 춤을 이 노래가 역시 역대 선거 로고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네. 아마 그 김대중이란 정치인하고 좀 상반된 이미지의 곡. 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한테 더 좀 약간 역발상적인 어떤 네. 이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김대중이란 정치인은 사실은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투사 이미지에다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네.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사실은 이 노래는 거의 전 국민들이 다 편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 예. 그러면서도 젊은 그 당시 아이돌 그룹이었던 DJ D.O.C의 노래였기 때문에 네. 좀 젊고 신선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고 김대중 대통령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후보의 이미지를 더 이렇게 약점을 보완해 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런 노래들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여튼 가장 현재로서 가장 히트곡이 네. 예란의 100세 인생이 될 텐데 네. 어느 후보가 아니면 어느 당이 가장 멋지게 활용하는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노래 진짜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국민들이 풍자 노래, 비판 노래를 활용할 거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SNS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뭔지 아시나요? 바로 특수 콘돔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경우 쾌락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이유로 특수 콘돔 구매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주 내내 이 청소년 특수 콘돔 논란이 뜨거웠던 반면에 지구 반대편에선 이 청소년들의 SNS 규제가 화제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콘돔을 판매하는 게 금지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요즘 학생들이 뭐 막는다고 이렇게 막아질 게 아니라서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콘돔은 이제 약국에서 팔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 콘돔은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지만 특수 콘돔은 못 팔게 했다. 이거를 여가부가 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정했다라는 이제 얘기죠. 이유가 좀 웃긴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SNS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쾌락 때문에 어떤 그 관계를 하는데 네. 쾌락을 금지시킨다? 말이 좀 안 되지 않느냐. 또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성가족부에는 쾌락 그게 아니고 혹시나 다치거나 이럴까봐 한다고 네. 하지만 네. 좀 변명이 좀 궁색해 보이고요. 예. 결국은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거는 혹시라도 뭐 잘못되면 임신도 있기 때문에 콘돔을 써야 되는데 네. 콘돔을 쓰더라도 이 쾌락을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콘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런 규제를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문제 논란을 하면서 네. 유일하게 이제 국내 연예인 중에서 이 콘돔 광고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민 연예인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신동엽 씨죠. 바로 이제 신동엽 씨인데. 신동엽 씨만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신동엽 씨가 나온 그 콘돔의 메인 카피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콘돔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게 있는데요. 여가부 생각은 아무래도 특수 콘돔은 뭐 그 청소년들의 정서에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너무 청소년을 순진하게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 청소년을 너무 걱정하시는 건지 참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뭐 여성가족부에 어떤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제가 딱 드는 일감은 네. 저렇게 우리나라가 어이없는 예. 어정쩡한 규제를 자꾸 해놓으니까 민간 부분에서 네.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간섭 때문에 뭔 그렇죠. 일을 잘 못하겠다는 불만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또 예, 유럽도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잖아요. 유럽은 뭐 이거 완전히 결은 다릅니다만 SNS가 청소년한테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SNS를 못하게 하는 연령을 13세에서 16세인가로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이제 특수 콘돔을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SNS가 더 위험하다. 유럽연합에 이제 우리 네. SNS 뭐 구글이라든지 네. 인스타그램 뭐 모든 그 SNS가 예. 아이들한테 청소년한테 미치는 게 더 크다고 봐서 네. 16세 미만자는 이제 부모 동의 없이 못 하도록 뭐 그렇게 좀 규제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콘돔도 뭐 성관계도 문제지만 SNS 폐해도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젊은 또 청소년 시절 때 네. 사실 이런 어떤 규제가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 통제하면 엇나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곧 하와이로 15박 16일간의 겨울 휴가를 떠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8년 이후 8년째 같은 곳인데요. 올해도 지난해 묵었던 오하우 섬의 부촌 카일루아 해변의 저택을 빌렸는데 하룻밤에 무려 $3,500, 우리나라 돈으로 410만 원입니다. 오바마의 호사스러운 휴가를 두고 비영리 시민단체가 오바마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마치 우버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버처럼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자가용 택시를처럼 이제 쓰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여름에도 한 보름 넘게 휴가를 갔었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 참 휴가 기네요. 예. 뭐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논다 뭐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휴가 때 애써 뭐 자신이 아직도 국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네. 좀 화끈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가 봐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네. 휴가를 가셔서도 뭔가 이제 나라 걱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네. 국민들이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그 미국 대통령 휴가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원래 미국 대통령 휴가 가면 비용은 다 나라가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뭐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면 예. 이제 그 집을 그러니까 저택을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저택을 빌리거나 식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제 숙식에 관한 비용은 다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문제가 그렇죠. 세겠죠. 경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아까 이제 우버 택시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그 전용기 문제, 예, 예. 전용기 문제 당연히 그 국고가 들어가는 것일 네.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 만약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슨 큰일이 터지면 네네. 휴가지에서도 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시민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가족 휴가를 위해 들어간 정부 예산이 3년 동안 19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여름에도 기억이 나는데 언론들이 대통령 제발 휴가 좀 가십시오라고 막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말 휴가에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휴가를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문제 자체가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정서 그리고 그 문화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휴가를 가시는 것도 그렇고 안 가시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네. 받아들이는 게 이제 국민들이 소위 뭐 말하자면 좀 따라잡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것이 어쩌면은 뭐 국민의 소비 생활을 또 진작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네. 대통령의 휴가는 정말 글자 그대로 소박하게 그지 없습니다. 네. 기껏 가봐야 진기사로 해서 진해기지사령부 그 저도에 있는 섬이거든요. 예. 섬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왜냐 그러면 그 섬이 이제 동떨어져 있고 바깥에서 군함이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나인홀 규모의 골프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나인홀 규모라기보다도 이 거리를 공유해가 치는 그런 이제 나인홀 정도로 골프장이 있고 나머지 일은 별로 뭐 여가 시설을 즐길 만한 시설이 없고요. 낚시를 주로 합니다. 네, 네. 낚시를 주로 하게 되고 그냥 해변 거리는 산책 정도. 네. 이 외에는 할 게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90억 썼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지만 뭐 이 말고도 캠프 데이비드도 있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조대도 있고 뭐 아주 좋거든요.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별장이라는 부분을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외국 기빈이 오면은 정말 그에 대한 예고 수준으로 네. 거기 가서 좀 1박도 하고 같이 거기서 파티도 하고 미국 그렇죠. 대통령들이 그렇죠. 아주 친한 정상회담은 캠프 데이비드 네. 같이 그렇죠. 가듯이. 예, 같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외부 국빈이 오게 되면 호텔 묵는 게 고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주의 청산한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에 개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예. 대통령 때요.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참 보면 그게 좀 답답한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들이 좀 자유롭게 많이 다니시는 게 좋은 게 옛날 또 청남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휴가를 갈 때는 낚시병을 따로 배치를 해갖고요. 그 친구가 매일 낚시를 해서 이 포인트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 요거를 딱 알아갖고 포인트만 지정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오리를 날개 훈련까지 시키고 이랬었대요. 대통령 볼거리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리를 또 이제 그 다리에다가 네. 돌멩이를 묶고 나서 네. 좀 예쁘게 배치를 해놓는 아하. 그런 예. 기술도 썼죠. 청남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하니까 네. 자꾸 이제 선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 경제대국인데 세계 경제 10위 대국인데 그런 시설 하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사실 좀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네, 전국은 어렵지만 대통령 본인도 좀 떠나시고 참모들도 좀 쉴 수 있는 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인천 사태 이후로 29년 만의 일인데요. 이로써 총 9개의 혐의를 받은 한상균 위원장의 선고 형량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986년 5.3 인천 사태 하면은 정말로 운동권과 재하가 합쳐갖고 어마어마한 무력심을 벌였던 그런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소유죄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됐었던 또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분에 소유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목적 자체가 어땠는지 몰라도 어찌됐건 이게 공공기물 자체가 파손이 됐고 네. 그 공공 질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지럽혀진 만큼 일벌백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반 집회에 있어서 소유죄를 네. 적용하는 것이 과하다는 그런 논란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단순한 일반 그런 집회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또 그냥 관대하게 넘어갈 경우에 네. 제3의 어떤 소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소유 자체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는 예.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데 봅니다. 시위를 이게 직업처럼 평생 벌여온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게 아니 옛날 촛불 때는 이거보다 훨씬 세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 놓고 왜 왜 지금이냐라고 이번에 아마 반발을 할 거예요. 경찰에서는 소유죄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네. 검찰이나 법원 갔을 때는 그대로 될지는 좀 의문인 게 이 소유죄가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형이 높습니다. 1년에서 10년 사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일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이 가야 됩니다. 일지방. 한 한 지역. 지방. 한 도시요? 그러니까 인천 5.3 사태, 5.3에서는 결국 네. 한 도시가 평온이 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강화문이거든요. 예. 강화문 모르겠습니다. 강화문을 지방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법리 검토가 좀 검찰에서 필요할 것 같고 네.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역으로 또 보면은 그러니까 적용해야 될 법을 촛불 시위 때나 이럴 때는 오히려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때가 아닙니까? 오히려 일지방 평온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난장판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조금 지금보다는 더 범위가 넓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 판단이 조금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최승현 처장. 예. 법적인 판단이나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 7,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법적인 온정주의가 좀 많이 만연돼 있다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현재 우리가 모두가 목격한 전 국민이 목격한 이 폭력 시위를 네. 이 단죄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공방이 하여튼 치열하게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자기가 그 소요죄를 각오하고라도 시위를 하고 싶으면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 정확하게 법 집행하고, 이런 원칙이 좀 세워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에게 묘하게 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를 향해 아주 활달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푸틴은 트럼프에게 푸틴과 나는 아주 잘 지낼 수 있다면서 서로를 향해 강력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알고 보니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저 점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만난 적 없는데 정말 서로 저렇게 극찬을 할 수 없는.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남자구나. 뭐 이러는 거잖아요, 서로. 네. 뭐 두 사람이 이제 비슷한 면이 퉁명스러운 매너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주 허세 부리기에 능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공격 대상이 나타나면 네. 일단 성적인 부분으로서 공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자신의 장점을 성적인 부분 뭐 이제 푸틴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육체미를 드러낸다거나 옷 너무 아니면 자주 벗었어요. 네.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마초적인 그런 그 느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푸틴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정치적인 이슈 부분 때문에 네. 이 그 트럼프 쪽에 대해서 조금 호감도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우 교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좀 이런저런 공통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열어주실까요? 상남자. 상남자이다. 보수파. 네, 아마 저것도 보수파 중에서 아주 좀 극단적인 그렇죠. 보수파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네. 것이고, 둘 다 이혼 전력이 있군요. 네. 요새 근데 뭐 이혼 전력은 우리나라에 하도 많아서 뭐. 그렇죠. 하여튼 저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승현 차장, 저런 공통점도 있지만 정책 측면에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미국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이제 주변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제 트럼프만은, 그러니까 공화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트럼프만은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특히 이제 시리아 사태, 예. 이 부분이 요즘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푸틴이 시리아에서 네. IS를 쓰러뜨리겠다고 한다면 나는 100% 지지할 것이다. 네. 근데 사실 민주당 후보들도 그렇고 공화당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얘기는 시리아 사태에 러시아의 개입을 막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를 혼자 하고 있으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뭐 반갑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네. 그럼요. 진짜. 예. 그러면 저는 이따 뭐 10초 생각에도 그 얘기를 좀 쓰고 싶긴 합니다만 푸틴이 저렇게 도와준다, 푸틴이 호감을 표시하는 게 정말 미국 유권자들로 하여금 트럼프에게 지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지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지를 깎아먹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워낙 트럼프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호감 표시에 대한 두 분 생각 10초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저렇게 뭉칠지는 몰랐네요, 정말. 조금 전에 저는 이미 스포일러가 됐습니다만 푸틴과 통하는 게 과연 독일까 약일까 써놓고 나니까 그냥 독약이라고 제가 썼네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속담에 뭐는 뭐끼리 참 서로 척척 달라붙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참
잘 뭉치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정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모음은 안 썼습니다. 아, 예, 그럼 잘 알아들어서 똑똑이끼는 똑똑이끼리 통한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뚱뚱이는 뚱뚱이끼리 통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